1997년 12월 환율이 1,900원을 찍었습니다. 그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한 부류는 설마 그렇게까지 되겠어? 하면서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다른 부류는 혹시 모르니까 하면서 미리 준비했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준비한 사람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부자가 됐어요. 준비 안 한 사람들은 다 잃었습니다. 집도 회사도 전부요. 이건 능력의 차이가 아니었어요. 준비의 차이였습니다. 자, 지금 2026년 1월입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1,900조 원을 넘어섰고 국가 채무는 1,414조 원으로 GDP 대비 51.6%를 돌파했어요. 사상 처음으로 50%라는 심리적 마지노선을 넘은 겁니다. 지금 거대한 바다에서 조용한 쓰나미가 일어나고 있어요. 겉으로는 잔잔해 보이지만 바닷속 깊은 곳에서는 엄청난 힘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실 1997년 IMF가 오기 전에도 경제 지표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언론에서는 감췄지만요. 겉으로 안정해 보이는 경제도 숨겨진 신호들을 통해 위험을 알려줍니다. 만약 환율이 1,500원, 1,600원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통장에 있는 1억, 실질 가치로는 7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3천만 원이 그냥 증발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3천만 원이 날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울 건 바로 이겁니다. 경제 지표들이 보내는 위기 신호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리고 위험 신호가 켜졌을 때 내 자산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준비해야 할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1997년에도 살아남았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살아남았어요. 지금부터 그 생존 매뉴얼을 공개합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생존 자산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위기가 오는지 안 오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부터 알려드릴게요. 경제 지표는 우리 몸의 건강 지표와 같습니다. 혈압, 맥박, 체온이 몸의 이상 신호를 알려주듯이 경제에도 체온계가 있어요. 자, 첫 번째 국채금리입니다. 국채금리란 쉽게 말하면 정부가 돈을 빌릴 때 약속하는 이자율이에요. 여러분이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신용도가 낮으면 이자가 올라가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용도가 떨어지면 국채금리가 올라가요. 한국의 경우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3.5%를 넘으면, 경계 4%를 넘으면 위험신호입니다. 2011년 그리스 위기 때 국채금리가 30%까지 치솟았어요. 마치 체온이 40도를 넘은 상황과 같죠. 두 번째, 환율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환율의 높이가 아니라 속도예요. 강물이 조용히 흐르다가 갑자기 급류로 변하면 위험신호인 것처럼 환율이 일주일 사이에 70원 이상 뛰면 경계해야 합니다. 환율이 급등한다는 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에서 돈을 빼가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1997년 IMF 때 환율이 800원대에서 한 달 만에 2,000원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설마 2,000원까지 가겠어 했지만 시장의 힘은 상상을 초월했죠. 세 번째, 물가 상승률입니다. 적정한 인플레이션은 2% 수준이에요. 5%를 넘으면 주의, 10%를 넘으면 매우 위험합니다. 마트에서 장 볼 때 식료품, 전기료, 가스비, 교통비가 동시에 오르기 시작하면 경계 신호로 봐야 해요. 네 번째, 부동산 거래량입니다. 부동산은 가격보다 거래량을 먼저 봐야 해요. 집값이 조금 떨어졌는데도 거래가 거의 없다면 사람들이 더 떨어질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평소에 30% 이하로 떨어지면 심각한 경고 신호예요. 다섯 번째, 금융기관 부실채권 비율입니다. 은행이 빌려준 돈 중에서 제때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비율이에요. 정상은 1% 미만인데 2에서 3%를 넘기 시작하면 은행들이 위험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5%를 넘으면 심각한 금융위기가 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 5가지 신호 중 3개 이상이 동시에 임계선을 넘으면 그때는 논쟁하지 말고 바로 방어 모드로 전환하세요.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첫 번째 생존 자산은 달러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렇게 물으시는 분 계실 거예요. 달러도 종이 아닌가요? 미국도 돈 찍잖아요. 맞습니다. 달러도 종이에요. 미국도 돈을 찍어요. 근데 이 종이는 특별해요. 쉽게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집에 화재보험 드시잖아요. 집에 불 날까봐 들어요. 근데 여러분, 집이 불 날 것 같아요? 아니죠. 안 날 것 같아도 들어요. 혹시 모르니까요. 달러도 똑같아요. 원화가 폭락할까봐 드는 보험이에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요. 화재보험은 불이 안 나면 보험료만 날리죠. 손해예요. 근데 달러 보험은 달라요. 안 써도 수익이 나요. 환율이 오르면 돈을 버는 거거든요. 보험인데 돈까지 벌어주는 거예요. 이런 보험이 어딨어요. 지금 원화 상황을 타이타닉에 비유해 볼게요. 지금 원화는 타이타닉이에요. 천천히 가라앉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말해요. 아직 물 안 찼는데? 1등실에 있으면 괜찮아. 배가 이렇게 크고 튼튼한데? 설마 침몰하겠어? 근데 현명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구명보트로 갈아타요. 배가 침몰하기 전에요. 달러가 바로 그 구명보트예요. 아직 안 침몰했는데 왜 갈아타?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근데 배가 완전히 침몰하고 나면 그때는 구명보트가 없어요. 다 찼거든요. 환율이 1,900원 될 때까지 기다리시면 안 돼요.
그때는 달러를 구할 수가 없어요. 은행 앞에 줄이 수백 미터 될 겁니다. 지금이 바로 구명보트 타야 할 타이밍이에요. 그럼 달러는 어떻게 사는 걸까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은행 외화예금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동네 은행 가서 10분이면은 계좌 개설 끝나요. 단점은 환전 수수료가 1%에서 1.5% 정도 붙어요. 그래도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에요. 두 번째, 달러 ETF예요. 증권 계좌 있으시면 이게 더 편해요. 타이거 달러 ETF나 코덱스 달러 ETF를 주식 사듯이 클릭 한 번이면 끝이에요. 수수료가 거의 없어요. 세 번째, 미국 주식입니다.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면 일석이조거든요. 애플 주식을 산다고 해볼게요. 환율이 오르면 달러로 샀으니까 환차익이 나요. 거기에 주가까지 오르면 두 번 버는 거예요. 개별 주식이 부담스러우면 S&P 500 같은 지수에 투자하는 게 더 안전해요. 제 원칙은 간단합니다. 자산의 40%에서 50%는 달러로 갖고 계세요. 1억 있으면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은 달러로 바꾸세요. 2천만 원이 있으면 800만 원에서 1천만 원은 달러로 바꾸세요. 환율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으실 수 있어요. 환율이 떨어지면 그건 한국 경제가 좋아졌다는 뜻이에요. 그때는 원화로 다시 바꾸면 돼요. 근데 지금 추세는 떨어질 가능성보다 오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두 번째 생존 자산은 금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렇게 물으시는 분 있을 거예요. 금은 노인들이나 사는 거 아닌가요? 요즘 누가 금을 사요? 큰 착각이에요. 지금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을 미친 듯이 사들이고 있거든요. 숫자를 한번 볼까요? 2023년에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산 금이 1000톤이에요. 역대 최대 규모였어요. 2024년에는 1100톤, 또 기록을 갱신했어요. 2025년에는 1200톤을 넘겼습니다. 어느 나라들이 사는지 볼까요? 중국이 1위예요. 러시아가 2위, 인도가 3위예요. 이 나라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전부 다 미국 달러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나라들이에요. 이 나라들이 왜 금을 살까요? 간단해요. 금은 어느 나라 것도 아니거든요. 달러는 미국 돈이에요. 미국이 마음대로 찍을 수 있어요. 원하는 한국 돈이에요. 한국은행이 마음대로 찍을 수 있어요. 근데 금은요, 아무도 못 만들어요. 자연에 있는 것만 캘 수 있죠. 그래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금덩이가 왜 가치가 있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요. 금의 가치를 이해하려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5000년 전 고대 이집트에서 금 1g이면 빵 100개를 살 수 있었대요. 2000년 전 로마 시대에도 금 1g이면 빵 100개. 1000년 전 고려 시대에도 금 1g이면 쌀 100대를 살 수 있었어요. 지금은요? 금 1g이 약 15만 원이에요. 그 돈이면 빵 100개 정도 사죠. 보세요. 5천년 동안 금의 구매력이 거의 똑같아요. 금 1g이면 빵 100개. 5천년 전이나 지금이나요. 원화는 5천년 전에는 없었어요. 100년 전에도 지금이랑 달랐고 10년 전에도 가치가 달랐죠. 근데 금은 5천년 동안 똑같아요. 달러는 원화 폭락을 막아주는 보험이에요. 그럼 금은 뭐냐? 시스템 전체가 붕괴하는 걸 막아주는 보험이에요. 만약 미국 달러마저 신뢰를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달러가 떨어지면 전 세계 모든 화폐가 혼란에 빠져요. 그때 사람들이 뭘 믿을까요? 금을 믿어요. 2008년 금융위기 때 주식은 50% 폭락하고 집값은 40% 떨어졌는데 금은 오히려 50% 올랐어요. 그럼 금은 어떻게 사는 걸까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실물 금입니다. 금방 가서 골드바나 금 동전 사면 돼요. 진짜 금을 내가 갖는 거예요. 단점은 부가세 10%를 내야 해요. 소액으로 시작하시면 비추해요. 두 번째, 금통장이에요. 은행에서 금통장 만들면 돼요. 부가세 안 내고 보관 걱정도 없어요. 세 번째, 금 ETF예요. 증권계좌에서 코덱스 골드나 타이거 골드 사면 돼요. 수수료가 거의 없고 클릭 한 번이면 끝이에요. 개인적으로 이 방법을 제일 추천합니다. 제 기준은 자산의 10%에서 20%는 금으로 가지세요. 단, 금은 장기로 가져가야 돼요. 최소 5년 이상. 지금 사서 10년 후에 팔 생각으로 사세요. 자, 이제 생존자산 두 가지를 알았으니까 실전 매뉴얼을 알려드릴게요. 경제지표를 읽는다는 건 일기예보를 보는 것과 같아요. 내일 비가 온다는 걸 미리 알면 우산을 챙겨갈 수 있듯이 경제의 먹구름을 미리 포착하면 내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매주 이렇게 점검하세요. 월요일에는 환율을 확인하세요. 달러 환율이 전주 대비 20원 이상 움직였다면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화요일에는 국채금리를 체크하세요. 한국 10년 국채금리가 3.5%를 넘으면 경계, 4%를 넘으면 위험 신호입니다. 수요일에는 물가 관련 뉴스를 살펴보세요. 생필품 가격이 전월 대비 5% 이상 올랐다는 뉴스가 나오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신호예요. 목요일에는 부동산 거래량 정보를 확인하세요. 국토교통부나 부동산 관련 사이트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금요일에는 증시 동향과 금융기관 관련 뉴스를 점검하세요. 은행 주가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거나 부실채권 관련 뉴스가 자주 나온다면 금융권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면 충분해요. 집착할 필요는 없지만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여러 지표에서 동시에 위험 신호가 나타난다면 다음과 같이 행동하세요. 1단계, 비상현금을 더 늘리세요. 평소 3개월 생활비를 현금으로 두었다면 6개월치로 늘리는 거예요.
전체 자산의 20%에서 30%는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하는 게 안전합니다. 예금, 적금, MMF 같이 언제든 찾을 수 있는 돈이요. 2단계,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세요. 태풍이 올 때 외출을 자제하는 것처럼 경제폭풍 때는 소비를 줄이는 게 현명합니다. 3단계, 대출 상환 계획을 점검하세요. 특히 변동금리 대출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고정금리로 바꾸는 걸 고려해보세요. 변동금리는 시장 상황에 따라 이자율이 계속 바뀌는 대출이고, 고정금리는 처음 약속한 이자율이 끝까지 유지되는 대출이에요. 휴대폰 요금제에 비유하면 변동금리는 종량제, 고정금리는 정액제와 같아요. 경제가 불안할 때는 정액제가 더 안전하겠죠. 4단계, 투자 포트폴리오를 재점검하세요. 위험 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안전 자산의 비중을 늘리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안전자산인 예금과 국채 40%, 성장자산인 주식과 부동산 40%, 대안자산인 달러와 금 20% 정도로 배분하는 걸 권합니다. 기억하세요. 위기에서 승리한다는 건 남들보다 더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늦은 대응의 대가를 치르는 집단에 속하지 않는 것, 그게 승리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두 가지 생존 자산을 말씀드렸어요. 첫째 달러, 둘째 금.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달러는 자산의 40%에서 50%, 금은 자산의 10%에서 20% 이렇게 갖고 계시면 됩니다. 환율이 1,500원까지 진짜 갈까요? 이렇게 물으실 수 있어요. 솔직히 아무도 몰라요. 근데 전문가들은 전부 다 온다고 해요. 한국은행도, 시티은행도, 골드만삭스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준비하는 거예요. 미리요. 조금 더 기다렸다가 환율 떨어지면 사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환율은 타이밍 맞추는 게 아니에요. 보험이에요. 보험은 사고 나기 전에 들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 환율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바로 1,500원으로 튀어버리면요. 환율이 1,500원 넘어가면 그때는 수백 원 단위로 폭등할 수 있어요. 70원 아껴보겠다고 기다렸다가 200원 손해보는 거예요. 오늘 퇴근하고 집에 가시면 딱 두 가지만 하세요. 첫째, 증권계좌에 있는지 확인하세요. 없으면 만드세요. 스마트폰으로 10분이면 돼요. 둘째, 은행 앱 열어서 외화 통장 개설하세요. 이것도 10분이면 돼요. 이 두 가지만 오늘 하세요. 그럼 준비 끝이에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첫 매수하세요. 목표 금액의 30%만 일단 사세요. 예를 들어 달러를 4천만 원어치 사기로 했으면 일단 1,200만 원만 사세요. 왜 전부 안 사냐고요? 분산 매수하는 게 안전하거든요. 그리고 매달 정해진 날에 정해진 금액을 사세요. 급여일 다음 날로 정하세요. 25일이 급여일이면 26일에 산 거예요. 이 영상 보시고 좋은 정보네 하고 끄시면 안 돼요. 오늘 당장 하세요. 지금 바로요. 내일 하면 모레 하고 모레 하면 안 해요. 그러다가 환율이 1,500원 넘으면 그때는 늦어요. 은행 앞에 줄이 수백 미터 늘어서 있을 거예요.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하세요. 기억하세요. 위기는 예고 없이 오지 않습니다. 항상 신호를 보냅니다. 태풍이 오기 전 구름이 몰려오고 바람이 거세지듯이요.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신호를 읽지 못한다는 겁니다. 1997년에 준비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 그건 능력의 차이가 아니었어요. 준비의 차이였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 함께 지켜나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